자, 그렇다면 하채기 전문가 오늘의 관심 섹터 어딜 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기자재를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나토 정상회담에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조선 분야에 협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일 유성락 실장이 귀국 직후에도 기자들과 만나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를 했는데 조선어 협력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고 잠깐 서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말들을 얘기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관심을 금방 알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당선된 이후에 한국과의 조선어 협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부분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도 관련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인 HD, 현대미포조선, 대양전기공업, 대창 솔루션, SNW 등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한국의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 연초부터 계속해서 안고 가고 있습니다. 기자재 주목해보자 말씀 주셨고 그 안에서의 관심주는 어딜까요? 네, HD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에 상승을 하면서 최고가를 좀 갱신을 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입니다. 앞으로 이 탄소 쪽에서의 글로벌 시장이 계속해서 강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서도 이제 세금을 또 매기는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 LNG라든가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 기반한 선박 수주에 집중하며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피더급 컨테이너, 그다음에 LNG 벙커리선, LPG, 알모니아, 온난선 등 가스선 수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피더급 컨테이너 부분에서는 시장 점유율 1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 중형 암모니아 추진선을 상용화, 그리고 초대형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건조, 세계 최대 규모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 진수 등 신기술 선박 개발을 좀 선달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5년 상반기 기준입니다. 연간 수주 목표가 38달러였어요. 근데 절반 이상인 19억 2천만 달러를 이미 확보를 해서 실적 성장 궤도에도 진입했다. 수주 잔고 약 89억 달러로 3개월치 일감을 좀 확보를 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좀 마련했다. 전 세계 선박의 34%가 15년 이상 된 노후 선박으로 교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핸디 사이즈 탱커라든가 중소형 컨테이너 등의 수주 기회가 크고요. 조선소 공급 부족으로 수조 규모 확대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북극 항모 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에 지금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미국 쪽에서는 북극 항로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국내 조선소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를 좀 보면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정말 많이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만 원을 이제 코로나 때 찍고 나서 이게 20만 원까지 왔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10배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는 템버거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최근에도 보면은 단기적으로도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조금 더 상승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조정이 좀 더 많이 열려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선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대응하신다고 하면 지금 자리에서는 현대미포조선 짧게 대응하시고 추후에 조정이 들어오면은 그 조정 구간에서 좀 물량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선 기자재 안에서 HD 현대 미포 관심 가져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조정 나온다면 그때 매수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넉넉하게 가져가 보는 전략 유효하겠습니다. 자, 하채기 전문가 두 번째 섹터 어딜까요? 네, 지주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도 이야기했었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다음 달 4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 대선 공통 민생 공약이죠. 16건, 그 다음에 민생 법안 11건 등 30건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양국관리법 등을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 소식에 코롱이라든가 콜마홀딩스, 하나, 일진홀딩스 등 LS 대웅 등 지주사 대마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주사들 쪽에서는 이 상법 개정안을 위해서 이제 펄이라든가 PBR 이게 낮은 이제 종목들은 어떻게든지 조금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이 시장에서 반영이 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일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재료 소멸로 인해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주사 말씀 주셨습니다. 앞서 김인준 전문가도 지주사 관심 섹터로 말씀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콜마홀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마홀딩스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3대 핵심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 회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콜마 남매. 예, 콜마 쪽에서의 남매끼리에서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요. 콜마 B&H의 윤영은 대표이사가 언론을 통해서 지난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 기일이 다음 달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이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 B&H의 사내 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영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콜마 홀딩스 이사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 홀딩스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남매가 지금 이 법적 공방이 좀 되면서 경영 쪽에서의 좀 어떤 과열 현상이 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쪽에서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단기적인 수혜가 겹쳐져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콜마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3월 14일 이후에 보시면은 7,000원이었던 가격에서 2만 원까지 단기간에 좀 많이 상승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법 개정안이 4월에 이제 통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 소멸로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으로 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까지는 단기적으로 이 콜마 홀딩스가 움직일 확률이 높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시장의 상황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주사 안에선 콜마 홀딩스 말씀 주셨습니다. 자,